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고 되어 있죠. 즉 발표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논문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성취한 그 내용들을 결국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또한 굉장히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연구비를 수조하려고 할 때, 과제를 수조하려고 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에 발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단순히 보고서 형태로서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보고서에 썼던 내용들을 뭐 비슷하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며 주요한 연구 내용은 무엇이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꼭 연구비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이미 학부를 다니면서도 발표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업 같은 걸 통해서 그때 이 발표 스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 듣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뭐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약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성격이 워낙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라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거의 뭐 발표 수업 같은 거에 거의 참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 유학을 간 이후에는 발표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룹 미팅에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 학회 같은 데 가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어, 그랬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과정 그룹 미팅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박사과정 2년 차 때 이제 퀄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박사 자격 시험 같은 걸 보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에는 지도 교수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교수들만 앞에 두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일단 너무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뭐 몇 주 전부터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단순 발표 자료를 달달달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아무래도 제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교수들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을 한 100개쯤 뽑아가지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들도 다 이제 PPT로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박사 뭐 포스닥 거치면서 많이 적응이 됐고 뭐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도 일단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강의할 때도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일인데 그것도 역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처음 교수 되고 나서 1, 2년 차 때는 뭐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잘 버버버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그걸 돌이켜 봤을 때 이유가 좀 강의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강의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으니까 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발표라는 것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이런 발표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어, 그 발표 자료 만드는 거,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뭐 그룹 미팅이나 학교 같은 데서 발표할 일이 당장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회사 가서도 당연히 PT 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료 만드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뒷부분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에 보시면 뭐 poor presentation habit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저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 평가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망을 하게 되겠죠. 주로 뭘 보느냐, 그죠? 주로 주안점으로 뭘 확인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look at screen only, not look at the audienc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로지 그 스크린 혹은 본인이 준비한 대본만 보면서 그냥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준비가 덜 돼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준비한 발표 자료 내용을 충분하게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면 대본 같은 건 사실 거의 볼 필요가 없거든요. 잠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 반대하진 않지만 그걸 다 숙지하고 외워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대본을 들고 와가지고 어, 그냥 보면서 달달 읽는 거는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큰 감점 요인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발표 평가를 시켰는데 대본 들고 와서 그냥 읽는다. 그러면 거의 최하점을 받는 거죠. 그냥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도 뭐 just read slide, 그죠?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을 거면 사실 그건 발표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청중들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텍스트 자체를 그냥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bring the manuscript and read it in front of audience라 돼 있는 거. 뭔가 이게 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내용은 충실히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 a way to communicate enabling judgment decision making by transferring information precisely and persuading within certain time. 그죠?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어, 독자와 그러니까 청중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소통의 이제 목적이 다를 수는 있죠. 단순한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 뭐 설득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이제 이건 원론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뭐 주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what이 있고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누구, 프레젠터,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어떤 걸 주의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스킬,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뭔가 컨텐츠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말로 할 텐데 그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혹은 준비한 이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고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발표 자체에서도 뒷부분에 좀 나오게 될 텐데 발표하는 자세랄지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디 랭귀지, 뭐 에모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건 발표 스킬이죠, 사실. 어떻게 하면은 더 흡입력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청중들이 더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보통 발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보통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강사들 보시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시 녹화해가지고 또 돌려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발표 같은 걸 통해서 뭔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일부분에 해당되고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청중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실질적으로 평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걸 잘 이해시키고 잘 전달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 익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쿨하고 work을 비교해놨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는 뭐 학부 때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그냥 시험 가지고 다 평가를 받았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 가지고 이제 학점 받고 간혹 가다가 뭐 발표 평가가 있으면 일부분 평가에 이제 발표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뭐 간혹 시험 보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간혹의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 보고를 하든
물론 보고서를 쓰는 경우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고서 그 자체보다는 보고서 글로 쓴 거로는 이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의 동료들, 상사들 앞에서 이 발표를 통해서 전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이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발표 남들 앞에서 발표 같은 걸 거의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발표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Who are listeners? 그죠? 청중이 누구인가? 청중 이 대상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청중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연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싶다. 근데 그 청중이 내 연구를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인가? 혹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가? 그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발표한다. 학교에 가서 그럼 학교의 청중들은 대학원생이거나 교수일 거야. 교수나 뭐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이 지식 수준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똑같은 연구 내용을 중학생이나 혹은 고등학생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연구 내용 이런 거를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쉽게 그죠? 중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당연히 준비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define the purpose of presentation 그죠? presentation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학교 같은 데 가서 발표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뭔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지 뭐 등등등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뭐 자료들 모아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원론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이 절차를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청중에 대한 분석, 그죠? 청중이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뭐 청중의 관심, 뭐 needs, 뭐 concern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뭔가 무슨 뭐 면접을 본다든지 혹은 뭐 과제 뭐 평가 발표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뭐 혹시 뭐 키맨이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 결정권자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면접을 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 면접 같은 거 보면 혹시 그 사람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조금 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발표하는 동안에 뭐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청중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발표면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발표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뭐 저는 교수로서는 예전 대부분 발표하는 게 이제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과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과제 발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연구 주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치면은 그 청중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눈높이를 낮춰서 그죠? 그 어떤 이 관련된 물론 대부분이 이제 이공대 관련된 뭐 연구자들이나 교수들이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나 그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발표를 해야겠죠. 그죠? 전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만 아는 예를 들면 저하고 관련돼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연구 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나 그런 뭐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면 심사위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를 못하는데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잘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정보 전달인지 혹은 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당연히 발표 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좀 달라지겠다는 거죠. 혹은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에서 강의하는 건지 혹은 이 연구비를 수주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 뭐 학회 같은 거 발표에서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학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 15분 발표면 15분, 뭐 20분이면 20분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이런 데 가면은 꼭 시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너무 이른 아침에는 졸리잖아요. 그죠? 졸리니까 strong introduction이 may necessary, maybe인데 뭐죠? 뭐 maybe necessary.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집중력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졸리니까 그런 점들 좀 고려된다는 거고 아침 오전 시간이 발표하는 데 제일 좋은 시간. 잠 깨가지고 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지나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중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좀 높다. 그죠? 시간 길게 끌지 말고 점심 시간에 배고프니까 점심 전에 잘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거고 오후가 제일 문제죠. 그죠? 식곤증이 있기 때문에 졸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유머 같은 걸 좀 섞어서 하면 좋다라는 거고 좀 더 늦은 오후가 되면은 다들 피곤해지죠. 그죠? 학교 같은 데 가도 이런 시간 되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다 가버리고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finish before rush hour 그죠? 퇴근 시간 되면은 길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시간을 잘 맞추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밤에 저녁 때 발표할 일 있으면 피곤하니까 뭐 짧게 그죠? 이런 것도 또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발표를 언제 하는지 또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뭐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좀 적혀 있네요. 사실 이런까지 사실 준비 생각하면서 발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다음 발표의 뭐 구조,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처음에 뭐 간단하게 소개하고 뭐 스마일, confidently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잘 소개를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나고 나서는 뭐 클로징 약간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 이런 것보다도 뒤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트 데이터는 이제 발표의 목적과 청중에 대한 분석이 잘 끝났으면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참고 문헌들 조사하고 필요하면은 테이블이나 그림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프레젠테이션 뒷부분에서 제가 또 뭐 발표 자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 결국 발표라는 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잘 보이게 그죠?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your top fears 그죠? 뭐 무슨 설문조사한 건가 봐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봤더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뭐 고소공포증이니 뭐 벌레, 깊은 물, 뭐 죽음, 심지어 이런 거보다도 질병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그만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라도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마찬가지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비슷하게 또 나와 있고요. 똑같은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뭐 frequent mistakes in presentation. 그죠? 프레젠테이션에서 보통 자주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은 뭐 뒤에서 또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unrecognizable visuals. 그죠?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하는데 거기 써 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든지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죠? 아니면은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건 이제 슬라이드에 정신이 사람들이 팔리고 발표하는 사람한테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혹시 뭐 본인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갔는데 갑자기 고장 났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뭐 슬라이드 순서를 잘못한다든지 뭐 어, 중간에 데드 타임이라고 해서 갑자기 말이 끊겨가지고 그냥 버버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실제 발표를 할 때 따라야 되는 몇 가지 이제 룰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뭐 5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소리 맞죠? 하나씩 볼까요? 1번 make simple 간단히 만들어라. 2번 make the slides easy to read. 그죠? 슬라이드에 써 있는 뭐 language, color, font 이런 걸 다 잘 보이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 학회 같은 거는 사실 큰 학회장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에 앉은 사람도 글자가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너무 작은 글자를 쓰면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use correct grammar.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 뭐 논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혹시 오타가 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좀이 unprofessional해 보여요. 그죠? 영어 단어 같은 걸 틀린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고치고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 77 룰하고 이제 5번의 111 룰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 1, 2, 3, 4, 5번을 하나씩 볼 테니까요. 좀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Make simple. 그죠? 뭐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걸 만드는 건 더 이걸 강조해요. 그죠? 짧게. 그죠? 슬라이드에 뭔가 길게 장황하게 문장이 써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읽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제 청중으로 앉아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읽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짧게. 그죠? 그림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지 같은 거.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제 약간 이 뭐랄까요? 뒤에 스테이지 나와 있나요? 이런 거 이렇게 스테이지 나누는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정신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긴 문장이 예를 들면 슬라이드에 써 있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따라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When you have too long and many sentences, they will make audience bored and they will hinder audience to concentrate. 그죠? 길면 당연히 집중도 안 되고 지루해요. 그죠? 그리고 폰트는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뒤에 아마 제가 어디 적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 만들어 오래돼가지고 그 PPT 만들 때 이 폰트는 무조건 딱딱한 폰트를 써야 돼요. 그렇죠? 뭐 에리엘이라고 하던가요? 아리알이나 영어로 하면 뭐 한글로면 고딕체나 굴림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딱딱한 폰트를 써야 돼요. 그죠? 보통 논문 쓸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뭐 타임스 뉴 로만 이런 폰트를 절대 PPT에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흐릿한 거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스테이지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야? 그 패러렐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visit home by food, prepare meal. 동사 뭐 명사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형식인데 요거는 visit home, fresh food, are prepared meal at home. 그죠? 여기는 동사 명사고 여기는 형용사 명사고 여기는 뭐 문장이 나와 있고 그러면 전혀 패러렐하지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포맷에 있어서도 아이고 뭐야 이거 그죠? 뭐 이런 뭐 뒤에도 아마 PPT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말하겠지만 가능하면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쓰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죠? 뭐 간혹 가다가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흰색 바탕 아니 뭐야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로.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이 저기 뭐야 프로젝터의 성능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대로 흰색 바탕에 좀 진한 검정색 글씨 그런 것들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뒤에 나오겠군요. 컬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탕이 예를 들면 이게 붉은 이런 핑크색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봐도 흐릿하게 보이고 잘, 그죠? 물론 가끔 가다가 검정색 텍스트로 하다가도 강조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뭐 다른 색깔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일부분만 써야지 너무 그런 강조되는 부분이 많으면 또 정신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폰트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죠? 딱딱한 폰트 써야 된다. 이런 뭐 아리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타임즈 뉴 로만 같은 거는 논문에 쓸 때는 쓰지만 그죠? PPT에는 잘 쓰지 않아요. 뭐 이탈릭이나 뭐 볼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죠? 다른 건 뭐 비슷한 얘기죠. 그다음 아까 777 룰하고 이제 111 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777 룰은 뭐냐면은 한 슬라이드 내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7개. 그죠? 문장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한 문장, 한 줄에 단어가 7개 이내로. 그죠? 여기 보면은
Too many texts are hard to read라고 돼 있죠.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죠. 딱. 요 정도. 요 정도가 적절하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는 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곱 줄 정도 한 텍스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작게 하면은 텍스트 크기도 룰이 있어요. 이게 대충 뭐 학회 같은 거 발표를 한다. 학회장이 굉장히 넓어서 제일 뒤에 앉아 있어도 보일 정도 되려면은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텍스트 폰트 크기로 뭐 20몇 이상인가 그 정도 이상을 써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아마 여기 뒤에 어디 슬라이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make simple 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그죠? 텍스트가 많다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최소화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뭐 피규어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별로 넣지 말고 뭐 복잡한 거 넣지 말고 다 무조건 간단하게. 그죠?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이런 거는. 그죠? 그게 세븐세븐 룰이고요. 그죠? 한 슬라이드에 7줄, 한 줄에는 7단어 미만으로. 그죠? 원원원 룰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원 슬라이드, 원 토픽, 원 미닛. 예. 즉 한 슬라이드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복잡하게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작은 주제만 딱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의 발표 시간은 한 1분 내외 정도로. 그죠? 한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건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저도 약간 보통 1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발표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발표 평가가 뭐 예를 들면 15분짜리 발표예요. 그럼 한 보통 슬라이드를 한 15장에서 한 20장 정도? 그 정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평균 대충 한 1분 조금 내외가 되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뭐 15분짜리 발표인데 슬라이드를 한 뭐 40장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막 넘긴다는 소리죠. 그냥 대충대충 보면서 넘긴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막 넘기면은 뭔가를 뭐 많은 걸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신이 없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슬라이드를 너무 조금 준비하면은 어 뭔가 좀 없어 보이겠죠. 그죠? 15분짜리 발표인데 슬라이드가 5장이야. 그럼 물론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조금 부실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한 슬라이드 한 1분 정도 내외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발표를 하든 간에 너무 상세하지도 않고 너무 간단하지도 않은 정도. 그 다음에 아이 컨택, 그죠? 청중들과의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발표하는데 그냥 슬라이드만 보고, 그러니까 이 뒤쪽을 보지 않고 청중들을 보지 않고 그냥 뒤쪽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아이 컨택은 한 사람한테만 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청중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보통 약간 청중들 뒤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 그래야지만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고, 그죠? 청중들이 내 발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발표하는 자세인데, 그죠? 뭐 이렇게 딱딱한 자세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자세 안 좋다는 거고요. 이런 자세도 좋지 않고, 그죠? 그리고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면 정신 없으니까 적당하게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TTT 룰이라는 게 있네요. 터치 턴 톡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어떤 슬라이드가 딱 나왔어요. PPT 슬라이드가 딱 나왔으면은 그 부분을 살짝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본다는 걸 이제 터치, 뭐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의미로 이제 터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턴 돌아요. 즉 청중들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이 슬라이드였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물론 그 슬라이드의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돌아서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슬라이드 부분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Don't talk while you show back to the audience. 그죠? 청중들한테 등 돌리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등 돌리고 있을 때는 잠깐 그 슬라이드를 확인할 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Don't talk while you turn in front of screen이죠. 돌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완전히 돈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 이 청중들이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스티브 잡스 발표가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발표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있는데 잠시만요. 화면을 크게 해서 이게 2007년도인가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 크기가 왜 안 바뀌죠? 네, 요게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발표하는 그 아주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2007년이 제가 박사과정 하던 중이라 이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잠깐만요. 이게 앞부분이 조금 잘렸네요. 저 앞부분은 이 내용 말고 조금 그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폰이 뭐 그 전에 나왔던 아이팟하고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합친 거다.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Good morning, Starbucks How can I help you? Yes, I'd like to order 4,000 lattes to go, please. No, just kidding. Wrong number. Thank you. Bye-bye. Okay.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if you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into the world. In 1984, we introduced the Macintosh. It didn't just change Apple, it changed the whole computer industry. In 2001, we introduced the first iPod. And it didn't just change the way we all listen to music. It changed the entire music industry. Well,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No. Actually, here it is, but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now. So, before we get into it, let me talk about a category of things. The most advanced phones are called smartphones, so they say. And they typically combine a phone plus some email capability, plus they say it's the internet, sort of the baby internet, into one device, and they all have these plastic little keyboards on them. The problem is that they're not so smart and they're not so easy to use. So if you kind of make a Business School 101 graph of the smart axis and the easy to use axis, phones, regular cell phones are kind of right there. They're not so smart and they're not so easy to use. But smartphones are definitely a little smarter, but they actually are harder to use. They're really complicated. Just for the basic stuff, people have a hard time figuring out how to use them. Well, we don't want to do either one of these things. What we want to do is make a leapfrog product that is way smarter than any mobile device has ever been and super easy to use. This is what iPhone is. Okay? So here's 4 smartphones, right?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 the usual suspects.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this stuff right here. They all have these keyboards that are there whether you need them or not to be there. And they all have these control buttons that are fixed in plastic and are the same for every application. Well, every application wants a slightly different user interface, a slightly optimized set of buttons just for it. And what happens if you think of a great idea 6 months from now? You can't run around and add a button to these things. They're already shipped. So what do? It doesn't work because the buttons and the controls can't change. They can't change for each application, and they can't change down the road if you think of another great idea you want to add to this product. Well, how do you solve this? It turns out we have solved it. We solved it in computers 20 years ago. We solved it with a bitmap screen that could display anything we want, put any user interface up, and a pointing device. We solved it with the mouse, right? We solved this problem. So how are we going to take this to a mobile device? Well, what we're going to do is get rid of all these buttons and just make a giant screen. A giant screen. Now, how are we going to communicate this? We don't want to carry around a mouse, right? So what are we going to do? Oh, a stylus, right? We're going to use a stylus. No. No. Who wants a stylus? You have to get them and put them away and you lose them. Yuck. Nobody wants a stylus. So let's not use a stylus. We're going to use the best pointing device in the world. We're going to use a pointing device that we're all born with. We're born with 10 of them. We're going to use our fingers. So let's go ahead and turn it on. This is the size of it. It fits beautifully in the palm of your hand. I'm going to go ahead and just push the sleep-wake button. There we go, right there. And to unlock the phone, I just take my finger and slide it across. All right, you want to see that again? Go to sleep. We wanted something that you couldn't do by accident in your pocket, and just slide it across, boom. And this is the home screen of iPhone right here. And so if I want to get in the iPod, I just go down that lower right-hand corner and push this icon right here, and boom, I'm in the iPod. I want to get home, I push the home button right here, and I'm home. Back in the iPod, I'm back in the iPod. Now here I am, you can see 5 buttons across the bottom, playlists, artists, songs, videos, and more. I'm in artists right now. Well, how do I scroll through my list of artists? How do I do this? I just take my finger and I scroll. That's it.
photos. You know, we have a 2-megapixel camera built in, as I said. We also have the coolest photo management app ever. I'm going to go into our photo library, and this is our library. And again, I can just scroll through photos here with my finger. Pretty cool. Let me go to photo album. I'll pick Italy. And I just, let's start at the top. And to go through pictures, I just swipe them. I can just swipe through my photo library. Oh, there's one that's landscape. I can just turn my device and take a look at it. Pretty cool, huh? Boom. Right? So I can even swipe when I'm in landscape here. You know? Isn't this awesome? The other thing I can do is I can take any of these pictures and I can make them bigger. And so let me go ahead and get the camera back up. Yeah, there it is right there. I can just take my fingers and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Isn't that cool? And move it around. Isn't that cool? And now what I can do is I can pick to make this my wallpaper. And of course I could, you know, jigger it around then and just set the wallpaper. And now, when if I'm back at home and I go to sleep, when I wake up from here on out, till I reset it, that's my wallpaper. Whenever I'm making a call, that's what I'm going to see. Boom. There we go.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truly remarkable, which is Google Maps on iPhone. I hit our Maps application here, and it's coming up. And it shows us North America, and I'm going to go to Moscone West.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And here we are. Boom. That's where we are. Now,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go look for something. I'm going to certainly want a cup of coffee afterwards, so I'm just going to look for Starbucks, right? Starbucks. So I'm going to search for Starbucks, and sure enough, there's all the Starbucks. Now, I can get a list of Starbucks here, so I can pick that one if I want. And I can even go look at that Starbucks. And there it is, and let's give them a call. Good morning, Starbucks Stern Howell. How can I help you? Yes, I'd like to order 4,000 lattes to go, please. No, just kidding. Wrong number. Thank you. Bye-bye. Okay. So, iPhone is like having your life in your pocket. It's the ultimate digital device. So what should we price it at? Well, what do these things normally cost? An iPod, the most popular iPod, $199 for 4 gig nano. What's a smartphone cost? Well, they say you get the phone and some of the internet with it, although that's questionable. They generally average about $299 with a 2-year contract. Now, these phones sort of do music, but nobody uses them for music because they're not very good, and so they end up buying an iPod to go with the phone. We know we sell the iPod. And so people spend $499 on this combination. What should we charge for iPhone? So how much more than $499 should we price iPhone? Well, we thought long and hard about it. What should we price this thing at? Well, for 4 gigabyte model, we're going to price it at that same $499. No premium whatsoever. $499. And we're going to have an 8 gigabyte model for just $599. So we're going to price it starting at $499. So, today, we've added to the Mac and the iPod, we've added Apple TV, and now iPhone. And you know, the Mac is the only one that you really think of as a computer, right? And so we've thought about this, and we thought, you know, maybe our name should reflect this a little bit more than it does. So we're announcing today, we're dropping the computer from our name, and from this day forward, we're going to be known as Apple Incorporated, to reflect the product mix that we have today.
I didn't sleep a wink last night. And I was so excited about today because we've been so lucky at Apple. We've had some real revolutionary products. The Mac in 1984 is an experience that those of us that were there will never forget. And I don't think the world will forget it either. The iPod in 2001 changed everything about music. And we're going to do it again with the iPhone in 2007. And we're very excited about this. And you know, there's an old Wayne Gretzky quote that I love. I skate to where the puck is going to be, not where it has been. And we've always tried to do that at Apple, since the very, very beginning. And we always will. 예, 저 스티브 잡스 그 강연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강연 정말 잘하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방금 전에 제가 강의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조금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거의 청중을 바라보고 발표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뭐 당연히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 이 뒤쪽을 거의 보는 경우가 없고 이 발표하면서 약간씩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딱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 자체를 굉장히 뭔가 흡입력 있게 하는 거가 딱 느껴져요,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길지 않고, 그죠? 여러분 단어 수를 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한 문장은 아니지만 한 굿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몇 단어씩만 딱 포함되게끔, 그죠? 보통 여기 자막이 나와 있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라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 단어 수가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 자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발표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 관련된 발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는 이제 또 발표 자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